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부자 되기 미주부입니다. 2020년 9월 16일에 연준 FOMC 회의에서 미국 통화정책 발표를 했었죠. 2023년까지 금리를 동결하고 제로금리도 유지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연준의 발표에 시장은 전반적으로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미 증시의 상승은 실물 경제가 좋아서가 아니라 연준의 양적 완화 정책으로 상승해 왔잖아요. 그런데 연준이 돈을 푼 만큼 이렇게 증시가 올랐고 연준이 돈을 더 안 풀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지? 미 증시의 상승장은 이제 끝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9월부터 증시도 이렇게 크게 하락 후 횡보하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계속 가거나 밑으로 꺾이는 거 아니야? 하는 우려가 되는데요. 실물 경기는 여전히 증시와 괴리감이 큰 상태라 현재 시장에서는 연준이 계속 돈을 더 풀어주기만 바라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은 마치 어미새가 먹이를 물어서 갖다 줘야 살 수 있는 아기새처럼 연준에게 계속 먹이를 갖다 달라고 하고 있는 거죠. 이번 연준의 발표로 인해서 시장은 실망감의 매도 물량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걸까요? 앞으로 증시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월 초부터 하락을 대비해서 대형 우량주와 저평가 유망주를 제외하고는 현금 보유액을 늘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저평가 유망주는 전체 자산의 20% 내에서만 운영한다고도 말씀드렸었죠. 자, 이번 조정 때 그동안 사고 싶지만 못 샀던 4차 산업혁명 키워드의 대형 우량주들을 조금씩만 더 샀거든요. 그런데 이번 하락은 기존과는 조금 패턴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뭔가 기분이 좀 싸한 느낌이랄까요?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뭔가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횡보하거나 추가 하락할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기도 하고요. 아무튼 기존 조정 때와는 느낌이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증시 전망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합니다. 첫 번째로 이번 연준 FOMC 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을 우리 주린이 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먼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연준의 정책과 주가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답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세 번째로 그럼 도대체 파망을 포함한 대형 우량주는 언제 매수해야 하는지, 전 이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떨어졌는데 살까? 아니야, 괜히 지금 샀다가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더 떨어지면 사자. 아니지, 그러다가 또 내일부터 오르면 어떡해. 그냥 지금 사자. 최근 증시 하락에서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지 않았나요? 저도 이번 증시 조정이 왔을 때 그동안 너무 비싸서 사지 못했던 대형 우량주들의 주식을 사 모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시기가 언제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미주부의 대형 우량주 매수 전략에 대해서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연준 FOMC 회의에서 2020년 9월 16일에 회의 결과를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에 대한 링크는 영상 설명글과 고정 댓글에도 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고 보기 힘드시다고요?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내용을 요약해 왔습니다. 잘했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버튼 한번 꼭 눌러주세요. 연준의 발표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기준금리는 0에서 0.25%로 동결하고 적어도 2023년까지는 금리를 이대로 유지하겠다. 둘째로 평균 물가 목표제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연준이 과거에는 인플레이션이 2%를 넘을 것 같으면 금리를 올려서 물가 상승을 억제해 왔는데요. 이 말은 과거에는 물가 상승이 2%를 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거의 물가 상승률과 앞으로 물가 상승률의 평균치를 내봤을 때 2%가 넘지 않으면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는 말인데요. 결론적으로 올해 물가 상승률이 2%가 넘어도 과거 데이터와 합산한 평균 값이 2%가 넘지 않으면 물가가 올라도 용인하겠다는 거죠. 과거 5년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의 변화를 가져봤는데요. 시장에서는 연준의 이번 회의 결과 발표가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 오케이, 알겠어. 과거 평균 물가 상승률이 2%가 안 돼서 키핑해 놓은 것까지 감안해서 올해 인플레이션 2% 넘겨도 용인하겠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올해 인플레이션 몇 %까지 올릴 건데 3%? 4%? 아니면 2.5%? 파월 할아버지는 그건 정확히 말해줄 수 없다 라며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까지는 구체적인 얘기가 없었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인플레이션 과거 평균치는 몇 년 평균치로 계산하겠다는 거야? 3년? 5년? 아니면 10년? 그것도 정확히 말해줄 수 없어. 한마디로 뭔가 희망을 줄 듯 하면서 정확하게 얘기해주는 부분이 없습니다. 기준금리를 2023년까지 동결하겠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는 에이, 그게 뭐야 라고 시장이 반응한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연준이 왜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건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걸 이해해야 우리가 향후 주가 흐름이 어떤 방향성으로 갈지 알 수 있는 단서가 될 것 같거든요.
2020년 2월에 코로나로 주가가 미친 듯이 하락할 때 연준 파월 할아버지가 슈퍼맨처럼 딱 하고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죠. 무제한 양적 완화하겠다. 마이너스 금리까지도 할 수 있다. 평균 물가 목표제 도입하겠다. 평균 물가 목표제는 방금 전에 설명드렸었죠. 그리고 회사채도 7,500억 달러 매입하겠다. 이렇게 엄청 세게 말하면서 연준에서 돈을 풀기 시작했죠. 그 결과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연준 파월 할아버지가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연준에서 양적 완화 정책을 써서 돈을 풀었는데요. 그런데 연준에서 양적 완화를 하는 방법은 국채나 회사채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시장에 돈을 푸는 건데, 이런 국채를 주로 은행들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은행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갔죠. 근데 코로나로 힘들어진 사람들은 돈 없는 사람들이나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이잖아요. 그런데 은행에서는 이런 빈곤층 사람들이나 중소기업과 같은 규모가 작은 회사에는 돈을 안 빌려주는 거죠. 왜냐하면 돈을 떼일 확률이 크니까요. 그럼 은행이 돈을 어디에 푸냐면 대형 우량 기업들 회사채를 산다거나 아마존 같은 회사 주식처럼 우량하고 안전한 곳에만 돈을 푼 거죠. 이렇게 돈의 흐름이 결국 월가의 금융권으로 많이 흘러들어가고 돈 있는 사람들 배만 더 불리게 하는 게 아닌가요? 결과적으로 주식시장도 대형 우량주와 소외주들 사이에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는 올랐는데 실물 경기는 올라오지 못하고 점점 이 갭만 벌어지고 있는 거죠.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돈을 나눠주긴 했지만 그걸로는 턱없이 부족하죠. 9월부터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상승세가 꺾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죠. 바로 시장은 연준에게 더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무제한 양적 완화한다며 왜 더 안 하는 거야? 빨리 돈 더 내놔 라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번 연준 FOMC 회의 내용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데요. 그런데 이걸 먼저 한번 볼까요? 연준 자산의 변화인데요. 이렇게 코로나가 오고 주가가 하락했을 때 연준 자산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채권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돈을 푸니까 연준의 자산이 확 올라간 거죠. 근데 중요한 건 2020년 5월 이후부터 연준 자산의 증가가 멈췄습니다. 현재까지의 주가 상승은 연준에서 이렇게 양적 완화 정책을 써서 돈을 푼 만큼 반영이 되어 있는 건데, 연준이 여기서 돈을 더 안 풀고 있으니까 시장에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 여기서 돈 다 빼버린다? 그래서 이번에 연준 FOMC 회의에 대한 내용이 중요한 건데요. 처음에는 무제한 양적 완화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연준 자산의 변화를 보면 5월 이후 증가세가 멈춰 있었죠. 그리고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해서 올해 물가가 2%를 넘어도 용인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회의에서는 너무 심하게는 아니고 그냥 부드럽게 상황 봐가면서 할게 라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 겁니다. 또 연준에서는 처음에 7,500억 달러 회사채도 매입한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120억 달러의 회사채만 매입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까지 갈 수 있다고 한 부분도 그렇게까지는 힘들고 2023년까지 현재 금리에서 더 올리지 않겠다고만 얘기를 한 거죠. 여기서 우리는 연준의 고민이 뭘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연준의 고민은 실물 경기와 증시의 갭이 너무 큰 게 고민이죠. 결국 실물 경제가 살아서 증시에 반영이 돼야 정상적인 상황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 갭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결국 연준은 이렇게 애매한 스탠스를 보이면서 실물 경제가 올라와서 증시와 갭이 줄 때까지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닐까요? 시장에 희망 고문을 하면서 시장이 붕괴되지 않게 살살 달래면서 정부의 재정 정책을 통해서 실물 경제 회복이 될 때까지 말이죠. 시장에서 징징대면 사탕 하나 꺼내서 입에 물려주고 이렇게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우리 자랑스러운 동학개미들과 서학개미들이 합수해서 올해 상승장에 올라타서 여기까지 오고 있는데요. 현재는 이렇게 우리 동학개미들과 서학개미들이 증시의 꼭대기에 올라서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 끝에서 낭떠러지로 어어어 하고 휙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거죠. 시장에서는 연준에서 사탕을 더 안 주면 던질까 말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저도 기업만 보고 장기 투자를 할 생각은 변함없지만 만약에 큰 비가 온다면 잠깐 처마 밑에서라도 피해갈 수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현재는 연준의 추가 재정 정책이 없다면 실망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비싸서 사지 못했던 대형 우량주들은 매수 타이밍을 언제로 잡아야 할까요? 그리고 이미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 일부는 매도해서 현금으로 가지고 가야 할까요? 일단 당분간은 연준의 자산 변화를 계속 지켜보면서 시장의 변화를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속 횡보하고 있는 연준의 자산이 우상향하기 시작해야 시장도 반응하지 않을까요? 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연준의 FOMC 회의 결과 발표가 9월 16일에 있었고 그날 이후부터 나스닥이 이렇게 3일 연속 하락한 점을 볼 때 시장에서는 던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불안한 마음이 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현재 테슬라의 보유 비중이 가장 크고 나머지 대형 우량주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모으지 못했습니다. 시장이 하락한다고 해서 대형 우량주를 매도하진 않을 생각이고요. 어차피 시장이 얼마나 하락할지 아무도 알 수 없고 테슬라를 포함한 대형 우량주들은 20-30% 이상 수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9월 한 달간은 좀 상황을 보면서 계속 시장이 횡보하거나 하락한다면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조주님들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안녕.